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27일 수요일 현재 시간 1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요, 전일 대비해서 31포인트가 하락한 39,28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소폭 조정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소폭 조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의 감소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와 변동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어제 매매에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수익을 보고 끝을 냈는데, 변동성이 너무 느려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변동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 1시간에 10포인트를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근래에 들어서 1시간에 10포인트 움직이던 게 7포인트, 어제는 한 거의 제 체감상 5포인트 정도의 언더에 가까운 변동성을 줬고, 장 막판에 변동성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감소와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감소되어지고 있는 원인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활절 때문에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휴장과 관련된 영향 때문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든 연준 이사님들 또 파월 의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PCE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PCE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휴장이다 보니까 휴장인 상태에서 경제 지표를 만나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 지표에 의한 지금 경계감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변동성이 좀 축소는 됐지만 계단식 매물 소화들이 특히 현물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특히 이제 M7이라고 부르는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차익 실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좀 흐지부지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좋거나 나쁘다거나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대신하여서 지금처럼 밴드를 좀 가둬두고 매물 소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가 끝이 곧 납니다, 여러분. 매물 소화라는 것을 평생 하는 것은 아니고 매물 소화는 곧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 소화가 끝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변동성, 방향성에 대해서 추정하고 분석하고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젯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조정을 보고 끝을 내긴 했는데 좀 흐리멍텅했다. 흐지부지했다. 뭐 나스닥은 조금 빠졌고 뭐 S&P 500도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뚜렷한 윤곽이 있는 증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또한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워낙 적어가지고요. 지금 마지막에 장 끝나기 직전에 변동성이 좀 나왔던 걸 제하면 뭐 거의 박스권에서 4시간 이상, 6시간 가까이를 횡보를 하면서 시세를 좀 잡아두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이 구간 동안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는 좀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장 막판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양상을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조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개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윗꼬리 길게 달린 거 보이시죠? 고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난 모습이고 또 AMD 같은 경우도 장중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장중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페이스가 없고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스가 없고 박스권을 계속 붙이려고 하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들의 반등 시 차익 실현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현물 시장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선물 시장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뭐 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조금 한번 순간적으로 지표 나오면서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급등을 했지만 제자리로 순간 또 다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시세 유지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한가지인데 뭐 추세를 돌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추세를 급격하게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가 현재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 현재 지금 시장, 증시 자체는 크나큰 대변화의 시기를 당장 맞이하기보다는 대변화를 당장 맞이하기보다는 시간의 텀을 좀 두면서 매물과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죠. 매물 소화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본다라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장의 힘을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쉬운데 어제 영상도 제가 써드렸던 얘기가 선물 시장의 박스권인 원인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밸런스 자체가 박스권이고 그 가격 밴드가 있는데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시장의 구도가 이러해요. 그래서 평상시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라고 칩시다. 상단을 치고 하단을 가거나 하단을 치고 상단을 가거나 이 형태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간부에서 걸려들었을 때 이 방향성 테스트 구간에서 대부분 많이 손해를 보시고 또 하나는 이 박스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박스의 시작점이 1이고 끝자리가 10이에요. 정수라고 하죠. 1점 그냥 정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만약에 1.1이 되면 이 1을 돌파하게 된 거죠. 아래쪽도 10.1이면 아래를 돌파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돌파 매매라고 하시는데 이 구간들이 돌파가 됐을 때 돌파 매매 기법들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방식으로 매매를 해도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지금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이죠. 지금 비추세, 비트렌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추세와 비트렌드 구간이기 때문에 붕괴된 것 같지만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탈된 것 같고 안착한 것 같지만 안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세에 대한 지탱력이 거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흔히 말하는 입문자들께서 많이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고 위아래 휘저을 때 저희가 휘젓는다는 표현하는데 이 휘젓는 구간에서 손실 보기가 딱 좋은 구간들이에요. 이런 매매법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매도를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매도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주구장창 들고 있었어요. 주구장창. 결국은 원하는 자리까지 해서 다 수익 실현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며칠 영상을 돌려보세요. 며칠 영상을 돌려보시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현재 있는 위치가 자 볼게요. 같이 봅시다. 현재 가격 위치 있죠. 이게 지금 이 라인이 하나가 1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 같은 자리예요. 매일 같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처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딱 중심선이에요. 중심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겠지, 어디로 갈 거야 추정하고 따라가면 대다수가 그 자리에서 실패를 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될 거야 하고 들어가다가 당해버리고, 여기는 될 거야 하고 따라 들어가다 당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스권의 밴드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18,600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그 정도의 밴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밴드권이 설정된 국면에서의 대응이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앙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매 기술이라든지 시장 분석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덤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 문의 오시는 것들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가 담당자들이 이제 메신저 내용들이 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아침에 보고를 받아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대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제자리거든요. 시장은 계속 제자리 원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는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좀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지금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봐도 까다롭긴 까다로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지금 뭐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기회가 왔을 때 흔히 말해서 싸워보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관망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 좀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기독교나 천주교라고 뭐 두 종교가 맞겠죠. 예, 두 종교에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활절을 어떠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기간대. 그래서 명절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은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로 기결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좀 이상하거나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특징적인 상황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아주 빅포인트가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과 내일까지는 눈치 보기 싸움 속에서 아마 피니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유가든 골드든 항생이든 엔화든 유로화든 어떤 상품이든 공략할 때 지금은 연준의 멘트, 왜냐하면 연준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할 일이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내던지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스테이블하게 가려고 할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도 계속 동결하면서 분위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기가 됐을 때, 뭐 지금 여기서 누가 뭐 윌러 이사 나와가지고 뭐 3번 한다고 했던 걸 1번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 뭐 파월이 그랬다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노출됐다. 재료에 노출화가 됐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다 폭락했었잖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계속 무슨 뭐 그 사망자 증가되고 감염자 증가되면서 뭐 WTO 움직이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시장 빠졌다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향성들, 우리나라 정부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80% 이상, 아니 90% 이상의 국가들이 타협을 내고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결국은 코로나는 계속 지속이 되고, 하지만 금융시장들은 많은 유동성을 공급받으면서 증시의 급등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떤 뭐 특수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가지고 1월달, 2월달, 어떻게 보면 3월도 랠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구간에 랠리를 했던 부분의 수습기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매물 소화들, 변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측면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방향성을 체킹하고 있고,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시장이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지만 조금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같은 구간들은 자신이 없거나 내가 시장에 대한 뷰, 포인트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안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월말이고 이번 달 결선을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다독이셔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물 소화 국면에 있을 때는 여하튼 시장이 좀 떠올라도 매물 구간 소화 중에는 떠올라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눌리려는 힘이 강해져요. 이거는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전 죄송해요. 남자라서 전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이게 군대는 물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물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박스예요, 박스. 박스인데 건빵이라고 합시다. 건빵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는데 뭐 어찌어찌 해서 갑자기 이 중간에 있었던 뭐 7번의 건빵 박스를 잠깐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다 걷어내고 뺄 수도 있지만 이 7번만 살짝 빼내가지고 뭐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버티고 있어요. 박스를 여기 거를 살짝 밀어넣고 살짝 밀어넣고 있으면 이게 버티는데 점점 냅두다 보면 여기에 하중이 걸리니까 요렇게 이게 위에 있는 박스가 떨어져서 이렇게 낑기게 되겠죠. 7번은 빨리 낑겨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중간에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장이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올라와도 되밀려 버리고 밀릴 때는 좀 크게 밀리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에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고, 뭐 흔히 말해서 그냥 뭐 무조건 오를 거야, 묻지마 상승이야 이런 느낌의 접근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셔서 오늘도 시장 참여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 드리는 바이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촬영 때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기원하며 저 또한 시장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